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 그래프를 보면 얼마나 이 작년에 시장이 크게 연쇄적으로 파산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권도용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그런 글로벌 문서에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한국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권도 형. 네. 네. 그래서 테라. 모든 이번 사태의 시작은 테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라가 그래요? 망하니까 네.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미국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테라에 투자를 했던 회사들도 망하고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자금을 급격하게 인출하는 뱅크런이 생기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그래프에 보시면 테라가 망하고 뭐 셀시어스, 보야저, 뭐 3AO 캐피탈 다 들어보셨겠지만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예. 글로벌 가상 자산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모두 망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 와중에 사실상 미국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피해를 받겠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SEC도 욕을 먹는 상황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네. 나갈 수밖에 없고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또 다른 함의는 이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오히려 더 소수에 집중화된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뭘 보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플레이어들이 예. 그냥 이 글로벌 가상 자산 시장의 자금을 좌지우지한 플레이어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예. 밑에 FTX도 있고. 코인이 분산형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큰 손들이 주무르는 소수의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결과 밝혀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면서 세 가지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예.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중요한 첫 번째 슬라이드. 네, 네. 야, 외워라. Very important page 1.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밑에 세 개가 있는데 꼭 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 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3월에 발표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 8장이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제 이슈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를 가상자산에 대해 담고 있고 예. 제목이 약간 경제 원리를 다시 배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 제가 한국말로 이제 그 역사에서 다시 배워야 된다 약간 이런 레슨으로 써여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래 두 분은 그 BIS 그 조사국장인 신현성 교수님과 한국인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 지도 교수님인데 예. 제가 사실 지난번 언더스탠딩 나올 때도 SBB 사태에 관해서 예. 두 분께 여쭤봤었고 나오시기 전에 네네 저 두 분께 여쭤봤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조금 더 정확한 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SBB 사태가 막 엄청 크게 번지는 게 아닌 금융위기인가라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닐 것이라고 좀 그런 거를 좀 확신을 시켜주셔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었고 이번에도 여쭤봤어요. 예. 근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보고서와 페이퍼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는 발행사와 초기 VC 투자자들에 의해서 소유와 지배 구조가 집중화되어 있다. 네. 두 번째는 가상자산 시장은 중앙화된 거래소나 중개인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처럼 연쇄적으로 파산한 것은 이 기관들이 만기 불일치, 과도한 레버리지, 그다음에 위험관리 심폐로 인한 뱅크런 이 모든 게 자기들이 비판했던 전통 금융기관들이 역사적으로 반복해왔던 일이다라는 거고 그 모든 이 보고서에서 이분들이 말하는 탈중앙화는 그냥 광고다. 실체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탈중앙화돼 있는 기술을 쓰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눠져 있다 뿐이지 예. 그거를 작동하는 방식, 소유하는 구조 이런 건 다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테라를 권도형이 좌지우지했잖아요. 그게 집중하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2009년부터 거의 10몇 년간 우리가 그 탈중앙화라는 광고에 모두가 굉장히 많은 논쟁을 낭비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업계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러티브를 바꾸시지 않으면 다음에 이렇게 탈중앙화로는
프로젝트가 팔릴 수가 없다. 모두가 안다. 박 근데 교수님이 그걸 근데- 되게 점잖게 업계분들한테 예.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네네. 코인이라고 하는 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쏟아져도 네네네네. 예. 그냥 이진우 안승찬도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거래소랑 어떻게 짬짬이만 되면 누구나 상장할 수도 있고 네. 다른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그냥 다 닫아서 상장해주고 그게 뭐 하는 코인인지 어디서 쓰는 건지 용도가 없어서 오로지 거래밖에는 할 게 없으며 탈중앙화라고는 하지만 누가 몇 명이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들춰보면 당연히 소수가 네.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음.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알고 미국 금감원이 아. 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야 한국의 2%가 하던 얘기가 이제 맞았다는 얘기를 이제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예. 그 말씀하신 모든 건 음. 거의 한국에서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미국 코인들은 안 그래요? 미국은 코인베이스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코인들은 안 그런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SEC가 네. 뭐 증권으로 간주한 뭐 솔라나나 뭐 에이다나 굉장히 메이저 코인들이거든, 알트 코인들이거든요. 예. 이런 거 실제적으로 뭔가 하고 있어요, 계속.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업을 뭔가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얘가 증권인가 아닌가에 관한 이슈고, 음.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간 사기 기망 회기의 매개체로 이용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게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도 곧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미국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 이야기. 그러니까 예. 미국 이야기는 약간 그래도 좀 고차원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도지코인이 네.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개코인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이유가 그게 이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가 상징물이라서 드리는 건데 네네네. 그거 미국 미제 코인이잖아요. 그 쓸데없이 그 그냥 대충 장난으로 만들어봤는데 사람들이 좋아서 사고 파네 아, 네네. 하는 그 코인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전체를 봤을 때 그런 뭐 밈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소수로 존재하지만 이 생태계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정말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자가 있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실체가 있는 거는 분명은 해요. 하지만 그 광고라는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뭐 컨셉이라던가 이런 거랑은 약간 다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런데 미국의 코인들은 뭔가 제대로 코인다운 코인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예를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솔라나라는 네. 거나 예. 뭐 에이다라는 거나 뭐 폴리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든지 예. 그쵸. 약간 이게 여기서부터 사실 굳이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게임처럼 약간 뭐 저도 게임을 안 하지만 게임 인더스트리 자체는 꽤 중요한 인더스트리잖아. 그렇죠. 예. 뭐 그런 거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게 초창기에 너무 과대 광고가 심했던 거죠. 이게 마치 전체를 바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내러티브를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는데 반면에 그런 내러티브 자체가 예. 왜 이렇게 시장과 사람들에게 어필했을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전통금융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금융 시장에 적용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수영 과장님도 토큰증권 나와서 설명한 것도 예. 그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히 이게 증권시장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를 지금 전통 금융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통한 혁신은 여전히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만 딱 더 네. 여쭤볼게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앙화 결국 이제 내러티브를 바꿔야 된다 하신 네, 말씀 되게 인상적인데 그러면 결국은 코인 시장이라는 세계가 네.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탈중앙화되지 않고 네. 결국은 뭐가 돌아가려면 결국은 중앙화돼야 돼. 맞습니다. 라는 맞습니다. 뜻인데 네, 네. 그러면 코인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 네네. 그건 원래 코인이라는 게 그거 하지 말자. 이 질문 하고 싶었지. 이제 좀 제 쪽으로 오시는군요. 인간간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화 되려면 기존의 금융 인프라들이 쫙 있는데
굳이 코인의 인프라라는 게 새로운 게 필요한 건가? 네네네네. 어.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쪽에서 이제 약간 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조합 있잖아요. 협동조합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운영하는 게 어렵고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개 수단을 만들어준다라는 측면. 그래서 뭐 웹 3.0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탈중앙화돼 분산화된 뭐 의사결정 시스템, 보상 시스템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조금 네.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래도. 통로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만 협동조합이 대기업이 될 수 없듯이 이거는 어떤 사업 자체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말하는 것과 실체가 다르다라는 거는 그냥 거의 다 결론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실체가 다르다는 걸 저희는 사기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그걸 그렇게 굳이 점잖게 표현을 해서 일단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좀더 아,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